일곱 사서 입문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만원봉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 지난번에 율곡이 이 만원봉사를 쓴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정치는 어떻고 그 일을 당해서는 어떻게 하고 쭉 그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의 실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럼 시란 무엇이냐? 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을 하자면 소위 시의자 수시변통하고 설법 국민지 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소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떨어졌어요. 소위는 뭐 이른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소위 시의라는 것은 수시변통하고 설법 국민지 위하라. 그러니까 이른바 시의라는 것은 수시변통, 때에 따라서 변하고 통하다. 수시변통은 이게 때에 따라서 우리 보통 이런 수시변통이라는 말 지금도 씁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변하고 통해요. 그때 따라서 이게 달리 적용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예요, 시. 그리고 그것은 설법 구민지위, 설법 구민, 법을 세우고, 이게 세울설입니다. 우리 건설할 때도 요 설자 쓰죠. 법을 세우고 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시가 때에 마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때 달리 그 수시 변통해서 때에 따라서 변하고 통하여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민지위, 그 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구민, 여기서 중요한 게 구민이에요. 구민. 율곡은 지금 정치하고 관료죠. 율곡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거 구민입니다. 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위도 하고 실용도 하고 수시변통도 하고 전부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른바 시위라는 것은 수시변통하여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변하고 통하여 법을 세우고 백성을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하자면 정자, 논, 여괄, 지시, 식세, 학, 역지, 대방야라. 우활, 수시, 변역, 아까 수시, 변역은 수시, 변통 똑같은 말이네. 수시, 변역, 내 상도야라. 개, 법, 인시제, 시변즉, 법, 부동이라. 보면은 정자가 역에 대해서 논하여서 말하기를 정자가 역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역에 대해서 논하여 말하기를 지시식세는 뭘까요? 때를 알고 세를 아는 것. 이거 지식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요 지도 아는 거고 식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잘 알고 형세를 잘 아는 것은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역을 배우는 대방야라. 그러니까 요 지시식세를 배우는 거예요. 역을 배우는 큰 방도이다. 지시식세를 잘하는 것은 이 역을 배우는 큰 방법인데 또 말하기를 수시변역은 내 상도라. 수시변역은 아까 얘기했던 수시변통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변하고 또 변해요.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이건 이에 항상된 도이다. 내는 여기 이에 내에서 상도, 여기서 중요한 건 상도죠. 항상된 도. 수시변역은 항상된 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 법, 인시제, 시변즉, 법, 부동이라. 법은 때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인시제, 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때가 변하면 법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도 뭐 헌법이니 뭐 법이 많죠. 뭐 민법, 상법 뭐 많은데 그런 법은 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고 그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은 법도 변한다. 우리 옛날에는 뭐 경국대전 같은 게 우리 법이었죠. 그때 당시. 하지만 뭐 지금 경국대전으로 우리 뭐 법 적용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법과 지금 그 때가 변하면 달라지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시 변역이죠. 수시 변통. 그게 바로 상도고 그게 바로 역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자가 역을 논해서 말하기를 그 역은 그러니까 지시식세 때를 알고 형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역을 배우는 큰 방도이다. 그러니까 지시식세를 잘 아는 것이 역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수시변역 그리고 또 말하기를 수시변역의 바로 그것이 상도이다. 그때그때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향상된 도이다. 그리고 대개 법은 그 때에 따라서 만들어지니 인시제 그러니까 때를 인해서 제도화된다는 얘기예요. 법은. 그리고 시변 때가 변하면 법도 역시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지금 정자는 누구냐면은 이 정의천입니다. 정의천. 이 정자가 이름이 정이구 이천호죠. 보통 정의천 같은 경우는 조선 주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 조선의 성리학을 정주학이라고도 하죠. 정주학. 정주학이 바로 이 정의천의 정자하고 주자의 그 주자를 합해서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주자한테 아주 대단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정의천이에요. 보통 이 자는 왜 정자라 그러면 자는 지금 얘기하던 뭐는 선생님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공자, 맹자, 주자, 정자, 뭐 순자 뭐 막 얘기하자 한비자 이게 바로 그 선생님들이에요. 정자, 정치성을 가진 선생님. 정의천 1033년부터 1107년 이게 아마 이 중국 송나라 북송시대 사람이죠. 정의천은 주자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보면은 주역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주역은 사서 오경 중에 하나죠. 보통 사서 삼경이라고도 하고 사서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오경이면 이제 경이 5개고 삼경은 경이 3개예요. 여러분 사서 삼경 들어보셨죠? 뭔지. 사서는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서 대하, 논어, 맹자, 중용 그게 사서예요. 그 다음에 오경은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 그래서 보통 역경, 시경, 서경, 삼경 그것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기, 춘추를 넣어서 오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고전이죠. 오경 사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위란 때에 맞추어서 변통하여 법을 갖춰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지금 율곡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정자의 말을 끌어서 하기를 정자가 주역을 논하기를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것이야말로 주역을 배우는 가장 큰 방법이다. 방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면 그런 어떤 대개 모든 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자면 중국 사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곡이 처음에는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수시 선구자는 지, 현어 3대 2라. 3대 이후 구, 자, 고선이 이, 역, 미진, 도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수시, 선구자. 수시는 아까 뭐라 했죠? 때에 따라서 이 선구는 잘 구한다는 게 이 선이 착할선이죠. 착할선인데 이게 보면 잘하다, 뭐 잘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선구자는 잘 구한 것이에요. 잘 구한 것. 이 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농자자인데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뭐한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자에서는. 그래서 선구자 하면은 아주 잘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한 것, 잘된 것, 잘 구한 것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구한 것, 잘 해결된 것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아주 잘된 것은 지, 현어 3대일 뿐이다. 단지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나나? 3대. 3대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3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하은주 3대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고대 아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요순 우탕에 주공 문무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시대 아주 옛날 성현들 이야기할 때 맨날 그냥 그 하은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 3대 하은주 시대에. 때에 따라서 아주 잘 해결된 경우는 오로지 그러니까 단지 3대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 같은 경우 뭐할 뿐이에요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서 잘 구한 자는 잘 된 것은 단지 3대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3대 이후에는 구자 고선 구자는 뭐예요? 구하는 것이 고가 뭐라 했죠? 진실로 본디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드물어서 본디 드물어서 이 구한 잘된 것이 본디 드물어서 진실로 드물어서 이 역 미진 도원이다. 또한 역시 미진은 뭐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다 하지 못함. 근데 요 도가 이 지금 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번역이 많죠. 뭐 말씀도도 있고 뭐 이 길도도 있고 방법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방법 도 그런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3대 이후에 구한 것은 진실로 드물어서 3대 이후에 구한 것. 그러니까 구자가 이게 지금 요거 선구자의 준말이죠. 잘된 것은 진실로 드물어서 또한 그 도가 미진할 뿐입니다. 그 도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선구자, 수시선구자 때에 따라서 잘 구한 것은 단지 그 3대 보일 뿐인데 그 3대 이후에 잘 구한 것은 진실로 드물어서 또한 그 도가 미진하지 다하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하자면 여기 보면 대저 수시가변자는 법제하라. 고금이 불가변자는 왕도야 인정야 삼강야 오상야. 여기 지금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저는 뭐냐? 우리 대체로 보통 부대저 할 적에 앞에 접미사라고 그러죠? 접두사 죄송합니다. 접두사.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번 우리 뭐 이렇게 말하듯이 한자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뭐 대저, 이런 개 하면서 수시가변자. 수시가변자는 뭐예요?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대저, 수시가변.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은 인시제라고 했죠. 그 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변, 때가 변하면은 법은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법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은 지금 막 바뀌고 있죠. 뭐 없었던 법도 생겨나고 있었던 법도 없어지고. 왜 그래요? 그게 정말로 수시변혁이죠. 수시변혁, 수시변통.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면은 생기는 거고 필요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제죠, 법제. 그런데 고금에 걸쳐서 불가변자. 그렇게 막 때에 따라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그러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불가변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 율곡은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왕도야, 인정야, 삼강야, 오상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막 변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왕도야, 인정야, 삼강야, 오상야. 그러면 이게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왕도는 뭐고,
인정은 뭐고, 삼강은 뭐고, 오상은 뭔지. 제가 여기다 다 풀어놨죠. 왕도. 왕도 같은 경우는 임금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왕도 정치라고 했죠, 우리. 왕도. 왕도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패도죠, 패도. 그래가지고 막 그냥 힘으로 강탈해서 뺏고 막 이런 걸 패도, 권력으로 누르고 이런 패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양에서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죠.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왕이 어지러야 돼요. 아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는 그런 도리, 그 왕도가 불가변해.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리더로서 딱 지켜야 될 어떤 이 책무랄까? 그런 거죠, 왕도. 사람을 뭐 어질게 대하고 뭐 기타 등등. 그게 이제 바로 인정으로 펼쳐집니다. 왕도는 인정으로 펼쳐진데, 인정은 뭐야? 이게 어질이는 정치점이죠. 그러니까 어진 정치, 어진 정치. 어진 정치. 그 다음에 삼강 오륜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 삼강 오륜은 조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 윤리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강 같은 경우는 이 유교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강령인데, 이게 어떤 강령이니까 이게 임금과 신하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될 세 가지 강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강이죠. 삼강. 그 다음에 삼강뿐만이 아니라 오상. 오상 보통 오륜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상은 인의 예지신 5가지 유학의 덕목입니다. 오상. 요 5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에서 부모유신. 이게 바로 오상이죠. 오상, 오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왕도, 인정, 삼강, 오상, 이거는 아무리 그 고금, 옛날에 이 금은 걸칠 겁니다. 지금 옛날에 걸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는 왕도, 인정, 삼강, 오상이다. 변하는 건 뭐예요? 변하는 거는 법제.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은 변할 수 있지만 임금의 도리라든지 어진 정치, 그다음에 삼강. 삼강이 뭐라고 했을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리고 오상. 오상은 이 삼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었죠. 그래서 부자유친,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자유친다. 임금과 신하, 분신유의, 그다음 부부유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 그다음 장유에서 부모유신. 부모유신은 장유에서는 이게 뭐랄까, 윗 어른과 아래 어린이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그다음 부모유신은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런 오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에서 그 부모유신은 뭐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풀어드리자면, 부자유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게 친애함이 서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부와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 별이 사실은 분별입니다. 분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죠.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의 역할, 남자 같은 경우 아버지 역할, 그러면서 이제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절대 차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유에서 윗어른과 어린아이에는 또 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질서를 파괴하면 정신없어요. 그리고 부모 유신, 친구들 사이에는 신망이 있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삼강행실도 그림. 그래서 이건 지금 효에 대해서 한 건데, 이 삼강행실도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해가지고 쭉 병풍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쭉 걸쳐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보통 그러죠.
저는 안 피웁니다면서도 담배 같은 거 잘 피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금연 딱 써놓고 계속 담배 피우고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시죠. 어쨌든 그렇게 그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덕목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친구를 만남에 있어서 내가 혹시 그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부모님한테 효도는 하였는가. 내가 내 자식들을 좀 자유롭게 대했는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하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이 있었는가. 그런 거를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수양 면에서 뭐 꼭 임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스스로를 검속하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곡 입문 이거 공부하면서 율곡이 지금 이 선조한테 올린 상소문이지만 그거를 보면서 지금 현 시대는 어떠한가 현 시대도 한번 반추해보고 우리 현재의 한국 사회와 한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좀 반추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이 율곡을 공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